다른 분들도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보증금 안 받고 빼는 사람들이 수반이에요. 저희가 한 번만 내보면 안 될까요? 담배는 있어줍니다. 들어오세요. 실례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감정가 대비 50%까지 떨어진 물건이고요. 실투자금은 오히려 들어가지 않고 투자금 전부 다 회수하고 오히려 플러스 P로 1,950만 원이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물건입니다. 투자금 전부 다 회수하고 매달 따박따박 여러분들 통장에 400만 원씩 꽂히는 그런 우량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물건 나온 게 있어서 임장을 왔습니다. 제가 오늘 어디 와 있냐면요, 충청북도 청주에 와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342-10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이고요. 따로 상가가 있지 않고 순수 다가구 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이 현재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현재 감정 가격이 12억입니다. 현재 3번 유찰돼서 6억 1,400에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50%까지 떨어진 물건이고요. 50%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가진 부분들도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들은 제가 외부부터 보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시면 준공 연도가 무려 2006년입니다. 연식은 약 19년 정도 된 다가구 주택이고요. 조금 오래된 다가구 주택이죠. 그렇다고 해서 30년 이상 된 다가구 주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을 접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최소 2가지 이상은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짜놓고 입찰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 물건이기 때문에 다른 전략까지도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물건이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전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토지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우리가 지적 편집도를 뜨면 분홍색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 분홍색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에서 제일 좋은 토지가 일반 상업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 상업지역 내에 제일 많이 있는 게 호텔입니다. 바로 물건지 건너편에 호텔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안흑이라고 해서 호텔로 운영 중인 곳이 있습니다. 저쪽 안쪽에도 보면 호텔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안흑이라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1호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봤더니 안흑 2호점이 있거든요. 보통 호텔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생겼죠. 호텔 드라이브인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앤틱한 느낌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안흑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에어비앤비 그런 느낌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걸로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흑 1호점이 있는데 2호점이 있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더 휴식이라는 곳에서 여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서 숙박업소 여기에 전문가 분이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 업체에서 이렇게 1호점, 2호점을 여기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제가 여기 왔었을 때도 젊은 연인 분들이 많이 다니셨어요. 여기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장사가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물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마 일반 다가구로 운영을 해도 되겠지만 그 이후에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이 업체처럼 여러분들이 숙박업소로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주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식이 19년 정도 됐다 보니까 그렇게 상태가 막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빌라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가구 주택은 토지와 건물 전체가 소유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건물 상태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 토지에 가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 노후화 같은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업지역 내에 경쟁력을 내가 갖출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해서 단순 임대가 아니라 숙박으로 여러분들이 부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수익률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 관련해서 다른 분들도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보증금 안 받고 빼는 사람들이 수반이에요. 저는 보증금이 작으니까 주인이 명절 지나면 빼준다 하는데 그 여자는 믿을 수가 없어갖고 한두 번 거짓말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명절 지나고 빼준다고 했던 거면은 연락이 계속 되시는 상황인 거네요? 아니,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가 더 많죠. 혹시 여기 집 내부가 상태가 어때요? 저는 딴 데는 없고 변기 옆에. 그럼 집 내부에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이런 건 없어요? 없어요. 천장은 깨끗해요. 그럼 다른 호실도 물이 새거나 이런 얘기는 그거는 몰라요, 저는. 뭐 얘기 들어보신 저희 집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안 바쁘시면 저희가 한 번만 내보면 안 될까요? 담배는 있어줍니다. 들어오세요. 실례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럼 여기는 옵션이 에어컨이랑 뭐가 있는 거예요? 옵션은 에어컨하고 냉장고, TV, 협탁, 그다음에 에어컨. 이렇게만. 세탁기는 아닌 거죠? 아니 세탁기도 옵션. 세탁기도 옵션으로.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도 새 걸로 해서. 네네네. 여기 그럼 뭐 살면서 따로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주변에 사는 건 어때요? 그냥 동네가? 바로 북구시장이라 시장도 편하고 제가 원래 관리비를 5만 원씩 냈는데 주인이 막 이것저것 보더니 저는 2만 원만 내라고. 저는 지금 5만 원. 그거를 따로 그냥 임대인 분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어디 업체한테 주거나 이게 아니고. 저기 주인한테 주는 거지. 305호에 거주하시는 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부도 봤거든요. 사실 내부가 그냥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딱 20년 정도 된 다가구 주택인데 그냥 깔끔하게 쓰신 것 같습니다. 영상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담배 냄새가 조금 나긴 했거든요. 저라면 그냥 전체적으로 싹 다 뒤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개인마다 생각도 다르고 자금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가 전체적으로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전부 다 쓰레기예요. 전부 다 쓰레기. 텍스 마감은 당장 수리해야 될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뭐 숙박업소로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비용적인 게 또 들잖아요. 리모델링도 그렇고. 그럼 난 최소한 비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 바닥 상태가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다 까지고 페인트 지워진 것들도 있고. 사실 저라면 그냥 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주차 해가지고 몇백만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굳이 뭐 미장 다 깔고 페인트 다 깔면 이쁘죠. 그거 한다고 임대료 올라가나요? 임대료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힘을 줘야 될 때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내부를 더 깔끔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나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체리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체리와 화장실, 장판, 벽지, 그리고 LED 등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일단은 뭐 볼 거 없어요. 20년 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여기 가구 구성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총 원룸이 6가구고요. 그리고 투룸이 7가구, 3룸이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가구의 순수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청주에서 이렇게 가구 수가 많은 다가구 주택이 흔치가 않아요. 있긴 하지만 너무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상태가 너무 좋아서 보면 8가구거나 그런 물건들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또 상업지도 있고 가구 수도 많고, 물론 연식이 오래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201호부터 205호 5개 호실, 301호부터 305호 5개 호실이 있고요. 401호부터 404호 4개 호실이 있죠. 그래서 총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불법 쪼개기라든지 따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전기 계량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아까 이야기도 들으셨겠지만 대부분 돈을 못 받고 그냥 나가신 분들도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 이제 청소 업체가 있네요. 이게 날짜가 옛날 것 같아요. 임차인분이랑도 얘기를 했지만 청소를 안 한 지 한참 됐다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20년 된 거 치고는 CCTV가 있어요. 없는 것보다야 낫겠죠. 건너편 보이시나요? 건너편, 그리고 여기 건물 옆에 흰색 건물, 여기가 보시면 아까 그 더 휴식에서 운영하는 아는 2호점 통로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공간이 또 펼쳐지고요. 아까 옆에 있던 하얀색 건물이 아느캠프라고 해가지고 숙박업소로 운영 중인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인근에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여기를 이쁘게 좀 잘 꾸며보면 충분히 저기 사업성이 나오는 숙박업소로 재탄생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물건이에요. 다가구 주택을 임장을 하면서도 자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이런 시설적인 타일 깨진 걸 보고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일단은 정확하게 우리가 또 현장 임장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힘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도 타일 깨진 게 없습니다. 도시가스 여기 있어요. 도시가스는 현재 5개 호실 다 열려 있는 걸로 봤을 때 거주를 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201호, 그 다음에 여기가 202호, 203호, 204호, 205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 2개 호실, 그리고 투룸 3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타일 여기 살짝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요. 타일 시공을 그래도 나름 잘한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3층입니다. 여기도 301, 302, 303, 304, 305로 되어 있고요. 타일 여기도 깨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도 2층이랑 마찬가지로 원룸 2개 호실, 투룸 3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다 열려 있어요. 4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위에를 계속 보면서 오는데 누수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4층입니다. 도시가스는 전부 다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는 주인 세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402호, 403호, 404호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선가
드라이기 소리가 들려요. 다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숨이 좀 차네요. 4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 2개 호실, 투룸 1개 호실, 그리고 3룸 1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수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특별히 타일이 깨져 있거나 화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5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딱 이쪽 라인으로 누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 보면 알겠지만 아마 딱 그 라인인 것 같죠? 그 라인으로 물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고요. 여기도 그러네요. 이 라인으로 쭉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물이 바닥으로 봤을 때 호실로 흘러가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현재로는. 대신 이런 부분들이 크래킹이 조금 더 가 있는 것도 있고 외벽 방수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각종 짐들이 엄청 많네요. 아, 역시나 방수가 안 돼 있네요. 전혀 방수가 안 돼 있어요. 아까 그 라인이 이쪽 라인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혀 방수가 안 돼 있죠? 쇳감둥이입니다. 쇳감둥이. 때 플러스 무방수. 방수는 전체로 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아는 캠프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숙박업소로 전체로 쓰고 있는 그곳이고, 아까 제가 2층 창문에서 보여준 그 길이 여기 있는 거고요. 이쪽 보면 무인 호텔, 그리고 호박 나이트,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호텔이랑 아늑 호텔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중심에 둘러싸여 있는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은 아무리 봐도 그런 형태로 용도 변경을 해서 접근을 해서 가치 상승을 올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 자체가 아늑입니다. 아늑한 배경으로 최종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일단 사건 번호는 24 타경 55118 사건이고요. 주소는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342-10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이고 토지 면적은 97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30평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12억인데 3번 유찰돼서 6억 1,4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토지는 1종,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아니라 일반 상업 지역으로 분홍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정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 토지 감정 가액이 4억 8,100만 원으로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가액이 6억 정도가 잡혔었는데 사실 건물 가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감정가 12억 대비해서 50%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이 물건의 위치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3km 이내에 충북대학교 개신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교 청주캠퍼스, 서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지에서 청원구청, 청주대학교, 청주시청까지는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청주 일반산업단지가 4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배우 세대는 14,153세대입니다. 일단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요, 20년도 1월 21일 날 김땡땡씨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현순위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을 겁니다. 경매 사이트를 보게 되면 대항력 있음으로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야 대항력 있네, 그러니까 50%까지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이거 받다 하더라도 그 사람 보증금들 다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 물건을 보고 뭐야 이러면서 바로 끄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물건이 계속 지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많은 분들이 꺼려할 것 같은 물건처럼 보여지거든요. 일단 신축도 아니고요, 준신축도 아니죠. 그리고 대항력이 있음이라고 빨간색으로 표기가 또 되어 있죠. 주변에는 계속 호텔이 있어. 그러니까 주거지용으로 또 접박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201호에 거주하시는 분이 권리신고는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현황조사로 전세 2천만 원이 기입이 되어 있는데요, 낙찰자가 2천만 원을 전액 인수해야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호에 또 거주하시는 분이 계세요. 17년도 4월 4일 날 전입신고하시고 권리신고까지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배당을 받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게 권리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205호 전세 2,500만 원이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500만 원 인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제가 봤을 때는 한 2,8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인수해야 될 보증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보고 입찰가에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가구 구성을 설명해드리면 원룸 6가구, 투룸 7가구, 3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건이고요. 월세 시세를 분석을 해보면 2009년 준공된 원룸이 200에 30만원, 그리고 2006년에 준공된 투룸이 1000에 50만원, 그리고 13년에 준공된 3룸이 1000에 70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3룸 월세는 1989년식도 1000에 70으로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합산을 해보니까 원룸 총 보증금은
1200에 180만 원 월세고요.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에는 7,000에 350, 그리고 3룸은 1,000에 70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금액을 더해 보니까 총 보증금은 9,200만 원, 월세는 600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제가 이 연식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물건과 대입을 해서 이 상태에서 얼마 정도 임대를 놓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비슷한 연식으로 월세 시세를 조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가 낙찰가 기준 6억 1,400만 원의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대출은 90%가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약 5억 5,3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약 1,100만 원이고요.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따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명도 관련해서는 대항력 있음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아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명도 비용은 많이 들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저라면 아마 영원으로 다 명도를 마무리를 잘 할 것 같습니다. 수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 그냥 내가 다가구로만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방수는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따로 누수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집 자체가 조금 20년 정도 됐다 보니까 노후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도배나 장판 정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수리를 하면 임대를 놓기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초기 실투자금은 7,25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참고로 여기에는 취득세까지 포함된 금액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 이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대출 약 5억 5,3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 대출 이자를 5.2%로 계산해 보니까요. 월 이자는 237만 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월세 600만 원이라고 했죠. 600만 원에 이자를 제외하면 순월세는 무려 363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관리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아까 305호 점유자 임차인 분이랑 이야기 나눴을 때 전체적으로 5만 원을 관리비를 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원룸이랑 투룸이랑 가격이 차이가 있겠죠. 근데 305호 거주하시는 분은 원룸인데 5만 원 정도를 내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조용히 와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 사실 5만 원인데 제가 잘 안 살고 해서 임대인 분이 얘기해서 2만 원만 내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실제로 5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5만 원을 그냥 단순히 그냥 14가구를 한번 해볼게요.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좋으니까요. 그럼 한 70만 원 정도가 관리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순월세 이자를 제외한 월세가 363만 원인데 관리비 한 70만 원 정도 더하게 되면 433만 원 정도가 수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청소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까지 월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한 400만 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순월세로 따박따박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초기 투자금은 7,250만 원, 그리고 보증금 9,2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면 실투자금은 오히려 들어가지 않고 투자금 전부 다 회수하고 오히려 플러스 P로 1,950만 원이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낙찰 받으면 투자금 전부 다 회수하고 매달 따박따박 여러분들 통장에 400만 원씩 꽂히는 그런 우량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관만 보고 판단하실 필요가 없고요. 정말 여기 임대 수요가 괜찮은지, 여러분들이 임대 세팅을 했을 때 총 보증금이나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대출을 받았을 때 순월세가 얼마 정도 남는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바로 판단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물건은 다가구 주택으로만 봐도 매력적인 물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 물건을 저라면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가치 상승을 한번 일으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트렌드가 계속 빠르게 움직이는 투자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물건을 봤는데 그런 가치 상승이 될 만한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트렌드가 이렇기 때문에 한다라는 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게 보시면 트렌드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빨리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추후에 그냥 바로 매각까지 하면 조금 더 큰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물건입니다. 다가구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특히나 뭐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 뭐 호스텔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에어비앤비나 단기 임대를 운영을 해보셨다 하더라도 다가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다가구가 저는 뿌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부동산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 건물에서 그렇게 활용도, 가치를 또 증대를 시킬 수 있는 물건이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제가 요번에 무료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무료 강의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셔서 무료 강의 신청하시고 꼭 단톡방에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가 안흑 2호점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는 오래된 벽돌 있죠. 여기 건물이 저는 2호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여기 딱 들어오면 이렇게 길게 쭉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잘 돼 있어요. 중간중간에 지금 조명을 다 달아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길 가는 거예요. 우리 경매 물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꾸미면 어떨까? 와,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잘 꾸며져 있고 2호점 들어가는 곳인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물건이 딱 여기 있으니까 딱 하면 괜찮지 않을까? 저기가 딱 거긴가 보다, 그죠? 창문에 제가 있던데 저거 뭐냐고 했던데 딱 저기네. 들어갔다 왔던 데가. 끝!